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지금 보고 계신 이 질문 플러스 임시 재지정 키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지금 보고 계신 질문은 저도 지금 겪고 있는 증상이기는 해요. 자, 내용을 살펴보면 쉬프트를 잠깐 동안 누르고 있을 때에 오토캐드에서 기능을 사용하던 중에 쉬프트를 꾹 누르고 있으면 누르고 있는 동안 직교 모드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런데 요게 지금 안 먹고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 기능은 특정 키보드, 특정 노트북이나 컴퓨터에서 안 되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지금 안 되고 있어요. 물론 제가 모든 컴퓨터, 모든 키보드를 다 써본 게 아니라서 어떤 모델은 된다, 어떤 건 안 된다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긴 하지만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저도 지금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 해결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이렇게 오토캐드에서 기능을 쓰는 중에 특정 키를 계속 누르고 있을 때에 특정 기능이 실행하게 만드는 거, 요걸 임시 재지정 키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temporary override key라고 하는데 요걸 해결하는 방법은 총 3가지로 설명을 할 거예요. 첫 번째, 윈도우의 설정을 바꾸는 겁니다. 물론 윈도우의 설정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추천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 쉬프트 대신 다른 키를 사용을 하는 건데 오토캐드에는 쉬프트 대신 다른 걸 쓰라고 이미 키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F8이에요. 그걸 사용하면 편하다는 거 설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쉬프트 대신 다른 키로 바꾸는 걸 설명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걸 설명하면서 객체 스냅을 재지정하는 거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을 할 거예요. 왜 도면을 그리다 보면 끝점만 잡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혹은 중심점만 잡고 싶을 때도 있겠죠. 이렇게 기능을 쓰는 중에 특정 키를 계속 꾹 누르고 있으면 특정 객체 스냅만 작동하도록 만들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임시 재지정 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총 3가지를 설명을 할 건데 물론 제가 추천하는 건 두 번째나 세 번째 이미 지정되어 있는 F8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다른 키의 조합을 사용하는 걸 추천을 하죠. 그런데 나는 곧 죽어도 무조건 쉬프트를 써야겠다라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할 겁니다. 쉬프트 키를 사용을 하는 건 오토캐드에서는 설정을 할 수가 없어요. 윈도우에서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제어판을 열면 제어판에 이렇게 메뉴가 뜨는 분들도 있고 범주로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범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접근성에 가보면 키보드 작동 방법 변경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이렇게 들어온 다음에 필터 키를 켜주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이걸 큰 아이콘 또는 작은 아이콘으로 쓰시는 분들은 아래쪽에 보면 접근성 센터라는 게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메뉴를 조금 내려보면 키보드를 사용하기 쉽게 설정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여기로 들어오셔도 돼요. 어차피 이 화면으로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여기에서 필터 키를 켜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켜는 김에 추가로 설정까지 해주시면 좋겠죠? 필터 키는 켜놓고 밑에 반복키 및 느린 키 켜기에 체크를 해놓은 다음에 여기에서 설정에 들어가 줘야 돼요. 여기에서 모두 무시를 하면 안 되고 반복되는 키의 속도를 늦춰줘야 됩니다. 0.3초로 이렇게 설정을 해두시면 되고요. 설정이 되어 있는 거 확인을 하고 필터키 켜기를 누른 상태에서 여기에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확인이나 적용 버튼을 누르시면 설정이 모두 끝난 거예요. 이렇게 설정을 해두면 쉬프트 키가 연속으로 눌리게 되는데 이때 주의해야 될 게 쉬프트에만 먹는 게 아니라 다른 키에도 먹습니다. 예를 들어 키보드에서 A를 꾹 누르고 있다. 그러면 A가 0.3초마다 눌리게 돼요. 이렇게 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어도 입력되는 속도가 느려지는 거죠. 물론 키보드에서 같은 키를 꾹 오랫동안 누를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Alt 탭이 느려져요. Alt 탭을 꾹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조금 느려집니다. 필터 키를 끄게 되면 이게 원래 설정이었죠. 이게 꺼져 있으면 키보드의 키를 꾹 누르고 있을 때 이렇게 빠르게 입력이 되고 Alt 탭도 무지하게 빠르게 되는데 이게 시간을 제약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켜놓으면 Alt 탭을 했을 때에 느리게 되고 그리고 키보드 연속 입력도 꾹 누르고 있으면 느려지게 되는 거죠. 대신 오토캐드에선 쉬프트를 사용을 해서 직교 모드를 쓸 수 있도록 설정이 되는 겁니다. 키보드를 쉬프트를 누르고 있으면 이제 직교 모드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요걸 켜놨으니까. 요게 꺼져 있는 게 보통 많이들 사용하는 설정인데 요게 꺼져 있을 경우에 Alt 탭이 이렇게 빠르고 키보드 연속 입력도 빠르고 대신 요게 쉬프트를 누르고 있을 때 직교 모드가 안 되는 컴퓨터 또는 노트북 또는 키보드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필터 키를 사용을 하도록 켜주는 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물론 이건 컴퓨터 전체적으로 반영이 다 되는 거기 때문에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추천하는 방법 쪽으로 넘어가 줘야겠죠? 자, 제가 추천하는 건 지금 필터 키를 꺼놨기 때문에 쉬프트를 꾹 누르고 있어도 직교 모드는 켜지지 않아요. 그런데 오토캐드에는 이렇게 잠깐 동안 직교 모드를 켜는 게 쉬프트에만 할당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F8에도 할당이 되어 있어요. F8이란 키를 한번 눌렀다 떼면 직교 모드가 켜지죠. 그리고 켜져 있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F8을 눌렀다 띄면 직교 모드가 꺼질 겁니다. 그런데 F8을 꾹 누르고 있으면 꾹 누르고 있는 동안만 직교 모드가 켜져요.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꾹 누르고 있는 동안 특정 기능이 실행되도록 만든 걸 임시 재지정 키라고 하는데, 이 임시 재지정 키가 사용되고 있을 때에는 마우스 커서의 오른쪽 위에 반달 모양 아이콘이 들어갑니다. 이 반달 모양 아이콘이 표시되고 있다는 뜻은 임시 재지정 키가 사용되고 있다는 뜻이고요. 키보드에서 F8을 떼면 땜과 동시에 직교 모드는 꺼지게 되죠. 왜냐하면 키보드에서 손을 뗐으니까. 자, 이렇게 사용하는 게 임시 재지정 키인데 F8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물론 초기 설정에 F8이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추가로 뭔가를 설정할 필요가 없어서 이게 편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다른 키로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제가 이전에 올려놨던 여러 개의 영상에서 사용했었던 CUI,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와 여기에서 편집을 해주셔야 돼요. 버튼은 관리라는 탭에 사용자 인터페이스라는 이 버튼을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명령어는 커스터마이즈 유저 인터페이스, 그래서 CUI라는 명령어를 사용하면 이 메뉴를 띄울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여러 번 설명했다시피 여기에서 인터페이스를 굉장히 많이 편집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키보드에 대한 건 키보드 바로가기라는 데에 있어요. 이 메뉴를 확장해 보면 임시 재지정 키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걸 확장해 보면 이렇게 많은 메뉴들이 있을 거예요. 이 임시 재지정 키라는 게 키가 눌려 있을 때에만 기능을 실행하거나 설정이 변경되는 걸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temporary override 키고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이 사용하셨던 쉬프트를 누르고 있을 때 직교 모드가 켜지는 게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 쉬프트가 연속 입력되지 않는 게 문제죠. 연속 입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기능이 켜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해결하고자 CUI라는 메뉴를 연 거고요. 이 쉬프트 대신 다른 키를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에서 편집을 해줘도 되기는 하지만 좀 더 정확한 편집을 하려면 아래쪽에 정보라는 데에 키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요걸 선택을 해보면 오른쪽에 점이 찍혀 있는 아이콘이 있을 거예요. 요걸 클릭하면 바로가기 키를 입력하는 칸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키를 입력을 해주면 되는데 지금은 기본 설정이 Shift로 되어 있죠. 근데 요게 입력이 안 돼서 다른 걸로 바꿔줘야 되는 건데, 여기에는 제약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 컨트롤이나 Alt나 이런 키는 사용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컨트롤 S, 컨트롤 D 이런 것도 사용을 하실 수가 없어요. 대신 F1부터 2, 3, 4 이렇게 넘어가는 펑션 키라든지 혹은 Shift 또는 Shift를 입력한 상태에서 다른 키를 조합해서 누르는 Shift S, Shift Q, Shift W 이런 것들은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1, 2, 3이나 숫자나 알파벳 이런 것들은 사용을 하실 수가 없고요.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다른 키를 같이 누르는 이런 것들은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Shift만 누르는 건 작동이 안 되는 거니까 다른 키를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본인이 쓰고 싶은 걸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Shift랑 가장 가까운 게 Z니까 Shift Z로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위에 바로가기 키를 새로 지정할 걸 입력을 했을 때 거기에 할당되어 있는 기능이 있으면 밑에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물론 오토캐드의 CUI는 이렇게 중복된 키가 있을 때에 확인 버튼을 눌러보면 이렇게 경고 메시지를 띄워주고 잘 읽어보면 마지막으로 지정한 명령만 활성화가 돼요. 그러니까 Shift Z로 동적 UCS 전환이라는 기능에 Shift Z가 이미 들어가 있는데 직교 모드 전환에 Shift Z를 집어넣게 되면 마지막으로 편집한 직교 모드 전환이 실행이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요 키가 겹치더라도 크게 상관이 없기는 한데 만약에라도 충돌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겹치는 게 있을 때에는 요 키를 제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백스페이스를 눌러서 싹 지운 상태에서 그냥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할당되어 있는 키가 사라질 거예요. 이렇게까지 설정을 해주면 Shift Z를 꾹 누르고 있을 때에 직교 모드가 활성화되도록 설정이 끝난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사용을 해볼까요?
선을 그리는데 원래는 Shift를 누르고 있어야 지표 모드가 켜졌겠지만 Shift Z로 바꿨죠? 때문에 Shift Z를 꾹 누르고 있으면 지표 모드가 켜지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객체를 쭉 그리고 혹은 이동시키거나 그런 기능들을 다 사용하고 다 썼다. 그러면 Shift Z에서 손을 떼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키보드에 특정 키를 꾹 누르고 있을 때에 실행될 기능을 설정을 하는 게 임시 재지정 키라는 거였어요. 인터페이스 사용자화에서 편집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한 가지 더, 여기까지 설명을 했으면 이게 뭐가 좋은지를 설명을 해줘야겠죠? 임시 재지정 키에 보면 이미 설정되어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끝점, 중간점, 중심점 이렇게 세 가지 점에 할당되어 있는 객체 스냅 재지정이에요. 끝점을 확인을 해보면 Shift E라는 게 들어가 있을 거고요. 중간점은 Shift V, 중심점은 Shift C로 설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Shift E를 꾹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는 다른 객체 스냅은 다 무시하고 끝점만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Shift C를 꾹 누른 상태에서는 중심점만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잘 되는지 한번 써봐야겠죠? 원을 하나 그려놓고 선이란 기능을 실행을 한 다음에 선을 그리는데 이 중심점으로 잡고 싶다. 그럴 때에는 물론 객체 스냅이 켜져 있으면 바로 쓸 수 있지만 이게 꺼져 있거나 설정이 켜져 있지 않을 때 Shift C를 꾹 누르고 있으면 다른 객체 스냅은 다 무시되고 중심점만 잡히는 거죠. 만약에 객체 스냅이 모두 다 설정되어 있는 상태다. 다 켜져 있다. 객체 스냅도 켜져 있다. 이럴 때라도 지금 끝점, 근처점 이런 게 다 잡히고 있는데 Shift C를 누르게 되면 다른 점들은 다 무시되고 객체 스냅이 지금 아무것도 안 잡히고 있죠? 다른 건 다 무시되고 중심점만 잡히도록 이렇게 Shift C를 누르고 있을 때에만 객체 스냅이 바뀌게 된다는 뜻입니다. 끝점도 한번 사용을 해볼까요? Shift E죠? E를 누르고 있으면 딴 객체 스냅은 아무것도 안 먹고 끝점만 이렇게 누르고 있는 동안만 잡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원하는 대로 입력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객체 스냅을 설정할 때 보통 한 번만 중심점을 잡고 싶다. 그러면 Shift나 Ctrl을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나오는 팝업 메뉴에서 여기에서 원하는 걸 선택해서 쓰곤 하는데 이렇게 쓰는 게 더 쉬울까요? Shift C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클릭하는 게 쉬울까요? 그건 작업 습관의 차이기는 한데 요걸 연습을 해두면 훨씬 편하게 객체 스냅을 잡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추가로 내가 원하는 객체 스냅이 다른 게 있을 수도 있죠. 만약에 나는 객체 스냅을 끝점이랑 중심점이랑 두 개가 켜져 있는 걸 가장 많이 사용을 한다. 요걸 켤 때가 많다. 그럴 때에는 기능을 추가해서 만드시면 됩니다. 요 세 개, 끝점, 중간점, 중심점 요 세 개의 매크로에 보면 기능이 이렇게 써 있을 텐데 다른 건 OSNAP 모드, OS 모드 뒤에 있는 숫자 요것만 달라요.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OS 모드가 1로 되어 있으면 끝점, 중간점에서는 2로 되어 있고 중심점에서는 4로 되어 있어요. 요게 키보드에서 요 키가 눌려 있는 동안만 OS 모드라는 환경 변수가 잠깐 동안 지정되어 있는 숫자로 바뀌는 거거든요. 도움 말해서 OS 모드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1번은 끝점, 2번은 중간점, 4번은 중심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심점에서는 요게 4번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거고 중간점에서는 2번, 끝점에서는 1번이 되어 있는 겁니다. 만약에 끝점이랑 중심점이랑 두 개를 많이 사용한다. 그러면 1 플러스 4인 5로 설정을 해주면 키보드의 특정 키를 누르고 있는 동안 끝점과 중심점만 객체 스냅이 잡히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나는 교차점이랑 수직점이랑 두 개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한다. 그래서 요 두 개만 켜고 싶다. 그럴 때에는 128 더하기 32, 160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 외에 객체 스냅 한 개씩은 밑에 미리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어서 설정되어 있는 거에 키만 할당을 해주면 되는데 한 개씩 켜는 게 아니라 두 개를 동시에 켜고 싶다. 그러면 임시 재정 키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새로 하나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름은 대충 정해주고요. 매크로만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어차피 요거에 있는 내용은 다 똑같아요. Ctrl C로 복사를 하고 여기에서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쭉 붙여 넣은 다음에 중요한 건 요 숫자예요. OS 모드 뒤에 있는
숫자만 중요합니다. 저는 교차점과 직교 이 두 개가 걸리는 160으로 설정을 해볼게요. 교차점 같은 경우에는 32번이고 직교 같은 경우엔 128번이니까 160으로 설정을 하면 교차점과 직교만 잡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키는 다른 것과 교차되지 않도록 Shift W로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내가 자주 쓸 객체 스냅을 임시 재지정 키에 집어넣은 거예요. 적용을 한번 해주고 창을 닫으면 바로 로드돼서 쓸 수가 있는 거고요. 뭔가 특정 기능이 실행될 때 Shift W를 누르고 있으면 객체 스냅 중에서 교차점이랑 직교점이랑만 활성화가 되는 거죠. 다른 객체 스냅 끝점이나 근처점 이런 건 다 무시되고 직교나 교차점만 잡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본인이 자주 사용하는 객체 스냅 같은 거를 설정을 해두면 도면 작업을 하는 시간을 훨씬 줄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인스턴트 객체 스냅 하느라 계속 클릭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총 3가지를 설명을 했어요. 시작은 키보드에 있는 Shift 키가 연속으로 입력되지 않아서 직교 모드가 실행이 안 되는 걸 해결하는 방법으로 시작을 했지만 결국은 임시 재지정 키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컴퓨터의 제어판에서 필터를 사용하도록 만들면 Shift가 작동하지 않는 컴퓨터에서도 작동하게 만들 수가 있기는 하지만 오토캐드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체 시스템에 다 반영되기 때문에 추천하지는 않는다고 설명을 드렸고 오토캐드에 이미 할당되어 있는 직교 모드들 중에 키가 F8이 들어가 있으니까 Shift 대신 F8을 꾹 누르고 있으면 직교 모드를 사용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설명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임시 재지정 키에 할당되어 있는 키를 재지정하는 방법과 추가로 객체 스냅을 만드는 방법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알아두셔도 충분한데 추가로 한 가지 더 알아둬야 될 게 있어요. 임시 재지정 키를 사용을 해서 객체 스냅을 쓰다 보면 특정 경우에 제가 억지로 오류가 나오도록 설정하기 위해서 영상을 잠깐 끊었다가 다시 연결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경우냐 하면 임시 재지정 키를 사용하다가 가끔씩 이렇게 기능이 아예 실행되지 않을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선이라는 기능을 사용을 해서 빈 공간에 클릭을 했는데 유효하지 않은 점이라고 메시지가 나올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임시 재지정 키를 사용을 하다가 컴퓨터가 가끔씩 삐끗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잠깐 프리징이 생겼을 때 키보드가 연속으로 눌렸다는 게 끊기면서 객체 스냅이 설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원래 임시 재지정 키를 누르고 있을 때나 눌렀다가 뗄 때에 오토캐드의 환경 변수가 수정이 되는데 가끔 가다가 맞물려서 임시 재지정 키를 종료할 때 환경 변수가 바뀌지 않는 경우가 가끔 생길 수 있습니다. 요건 환경 변수가 명령어 자동 입력에서도 나오지 않는 거기 때문에 임시 재지정 키를 사용하시려면 꼭 알아두셔야 돼요. 뭐냐 하면 OSNAP, OSNAP 뒤에 오버라이드를 붙여야 됩니다. OVERRIDE. 요 환경 변수는 명령어 자동 완성에서도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거까지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요게 1로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빈 공간을 클릭을 했는데 좌표가 틀렸다고 나오는 거거든요. 요걸 0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다시 기능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임시 재지정 키를 사용을 하다가 혹시라도 좌표가 입력되지 않는 문제가 생긴 분들은 OSNAP Override라는 요 환경 변수를 0으로 다시 설정해 줘야 된다라는 내용까지 알아두시면 훨씬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 가지를 설명을 했는데 혹시라도 이해되지 않는 게 있다거나 궁금한 게 있는 분들은 댓글이나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최대한 빨리 확인을 하고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